안녕하세요. 동갑노무사 박한울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대유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회사에서 대유라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법에서는 대유라는 용어를 따로 정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실무에서 사용하는 대유 제도가 법상 보상휴가제와 대체율이라는 전혀 다른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유는 언제 발생할까요? 정상적인 근무 패턴이라면 대유는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회사나 자신이 담당한 업무가 바빠지는 기간인데요. 이런 식으로 업무가 몰리게 되면 부득이 야근을 하거나 주말 또는 휴일에 나와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장 야간 또는 휴일 근로가 발생하게 되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초과수당, 즉 연장 야간 또는 휴일 근로 수당을 가산 비율을 더해서 돈으로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히 영세한 기업에서는 수당을 주기에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아 법에서 정하는 소위 대유제도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무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유형을 살펴볼까요? 먼저 전제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예시는 통상근로자, 즉 평일 주 5일, 9시 출근, 18시 퇴근,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일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A유형은 야근 대체입니다. 월요일 18시가 지났지만 일이 많아서 20시까지 2시간을 더 일해서 하루에 총 10시간을 근무한 경우입니다. 그러자 팀장님이 다음날 불러서 어제 2시간 더 일했으니까 오늘은 2시간 빨리 가라라고 한 경우입니다. B유형은 휴일 대체입니다. 팀장님이 납기일 때문에 빨간 날인 광복절에 출근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신 광복절에 출근하는 사람은 그 다음 날인 8월 16일에 하루를 통째로 쉬라고 이야기한 경우입니다. C유형은 주말 근무 대체입니다. 갑자기 토요일에 할 일이 생겨서 주말임에도 정상 출근을 해야 합니다. 팀장님은 B유형처럼 토요일에 나오는 대신 월요일에 쉬라며 미리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 각각의 유형, 과연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을까요? 먼저 A유형을 살펴봅니다. A유형은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정하는 보상휴가제와 유사한 경우입니다. 법에서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가름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며 예외적으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상휴가제는 연장 야간 또는 휴일 근로가 발생했을 때 원래는 그에 대해 수당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그 수당만큼의 시간을 휴가로 주는 제도입니다. 보상휴가제는 이미 초과근로가 발생한 뒤 사후적으로 가능합니다. 개념 자체가 돈 대신 휴가라 돈이 발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며 가산 비율, 즉 연장 야간 근로 시에는 각각 1.5배, 휴일 근로 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 시 2.0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A유형은 사실 위법한 방법입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면 법에서 정하는 연장 근로가 되어서 돈으로 받게 되면 1.5배를 가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월요일에는 2시간의 연장 근로가 발생했으니 근로자에게 주어진 보상휴가는 1.5를 곱해서 총 3시간이고 따라서 사용자는 다음날 3시간 일찍 퇴근시키거나 2시간은 휴가로 남은 1시간만큼 수당으로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B유형은 휴일 대체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면서 예외를 두어 그날 근무하게 되면 특정한 근로일을 정해 휴일과 근로일을 1대1로 맞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법상 유급휴일이 두 가지가 있다는 점인데요. 제55조 제1항에서는 매주 하루에 유급휴일, 즉 주휴일을 정하고 제5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유급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즉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 광복절 등 빨간 날을 뜻합니다. 법에서 정하는 휴일 대체는 제2항에 쓰여 있기 때문에 대체 자체도 관공서의 공휴일에만 적용됩니다. 이 역시 빨간 날에 출근하면 원래는 돈으로 주어야 하는 것을 휴일과 근로일을 맞바꿔서 빨간 날에 일하는 대신 다른 날에 하루를 통째로 쉬어서 금전 보상의 의무를 대신하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휴일 대체는 사전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적어도 휴일 24시간 전까지 미리 공지한 경우에만 유효하고 사후적으로 1대1로 바꿀 수는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휴가제가 시간 단위로 사용이 가능한 반면 휴일 대체는 일 단위 교체라서 가산 비율이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앞의 예시로 돌아가 보면 이 경우 광복절에 정상 출근한 대신 다음날 하루를 온전하게 보존했으니 사전 통보라는 조건 하에서 법상 문제가 없는 대유가 됩니다. C유형은 주말 근무 대체입니다. 법에서는 근로일이냐 근로일이 아니냐로만 구분하고 있어서 평일 주 5일 근로자라면 주말은 근로일이 아닌 날이 됩니다. 하지만 근로일이 아닌 날이라도 공휴일이 아닌 일반 주말이라면 제2항의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법상 휴일 대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에 따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만약 사전에 스케줄이 정해져 있다면 B유형 휴일 대체의 방식을, 이미 발생한 초과 근로를 사후적으로 조치한다면 A유형의 보상휴가 방식을 채택합니다. 즉 C유형의 경우 토요일에 부득이하게 정상 출근하게 되었으나 팀장이 이를 미리 말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쉬도록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B유형 휴일 대체 방식을 사용한 것이 되어 적법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휴제도 사용 시에 주의할 점을 알아봅니다. 거의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이기도 한데요. 법에서 보상휴가와 휴일 대체 모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즉 사업장에서는 미리 근로자 대표와 상의하여 보상휴가나 휴일 대체 도입을 서면으로 작성해 두어야 하며, 만일 서면 합의 없이 대휴를 사용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하기에 휴가를 주었다 하더라도 임금 체불 등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보상휴가는 시간 단위로 사용하기에 근로자가 사용일을 지정하지만 대체휴일은 법의 취지상 사용자가 사용일을 미리 정한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대휴 관련 이슈를 꼭 숙지하셔서 업무와 휴식의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동갑노무사 박한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